윤석열, 홍준표 깐부 찾기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의 경선 불복 논란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송영길 당대표가 오전 중에 열릴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와 당무위를 전격적으로 개최합니다. 송영길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한번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법률적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의제기가 있어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11% 이상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승복해야 될 상황이다. 송영길 대표는 시종일관 이건 이재명 후보의 승리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최고위 당무위 다 열린다는 거고 오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무효표 처리 여부. 오늘 오후 당무위 열어 무효표 처리에 관한 당규 유권 해석을 논의하고 여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만큼 딱히 당 지도부의 뜻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 측은 경선 결과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 강수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이 문제를 지금 당 밖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캠프 관계자, 분노한 다른 분들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 당 지도부 해석 나온 뒤 행보를 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원팀 이야기를 떠나서 이 법률 분쟁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가운데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차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른 의원은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으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서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뭐 정가 부분도 있고 뭐 스캔들 부분도 있고 뭐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본선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라시라고 말하는데 저는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제보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인가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서른 의원이 얘기하는 바가 심상치가 않은데 자, 박정화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박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 의원이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났다. 그 세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른 의원이 꺼낸 얘기가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재명 후보로 가면은 본선 진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른 의원의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책임 있는 오선 의원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을 쉽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무언가의 제보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그 반발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작년에 만들어졌었다는 특별 당규도 조문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분노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어제 상황을 쭉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와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또 갑자기 국감을 수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김만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어디선가 큰 그림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구나. 이제는 수습과 봉합의 국면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른 의원이나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저는 오늘 당무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경선에 대한 후유증 내지는 경선 불복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가기보다는 추후 대장동 수사 결과를 보면서 다음의 수순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전용기 의원 당무위 오후에 가십니까? 네, 저도 당무위 갑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당무위가 뭐고 오늘 당무위에서 뭐 어떻게 결론을 낸다는 거고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보통 생각하시는 당 지도부라고 하면 뭐 최고위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뭐 현직 지사라든지 뭐 다른 뭐 각종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모인 곳이 또 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의결 기구가 전당대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구조로 하나씩 내려오는 것인데 그 전당대회와 최고위원회 중간에 있는 그것이 당무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그럼 당무위에서. 오늘 결국에는 그 경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서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 이낙연 측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하고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충분히 원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 측에 이제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서른 의원께서 굉장히 좀 많이 선거에 몰입을 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른 과몰입. 그렇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조금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사실 그 국민의힘 경선만 봐도 서로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 본선에 지실 것이다. 뭐 홍준표가 되면은 본선에 질 것이다 하는 것처럼 모든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만이 강점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당무위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서른 의원님이나 이낙연 후보님도 모두가 인정하고 민주당의 그 사기 민주정부를 위한 그 원팀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 결론 낸다라는 건데 요 관건은 요 결론을 보고서 이낙연 후보 측이 움직이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으로 이 문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시사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서른 의원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정보, 찌라시성 정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막 있는 것처럼 냄새 피우면서 말도 안 하면서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지 좀 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